안녕하세요. 해공호초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HLB 오늘 마이너스 1.7%가량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갭 상승해서 소폭 하락했죠. 실제로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어때요? 0.45% 올랐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개파락 음봉입니다. 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증시가 왔다 갔다, 그리고 HLB 주가도 위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들이 단기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매매해야 되는데, 그쵸? 매수라든가 매도라든가 내가 그냥 마냥 들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고 팔고 매매 대응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그냥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혹시 모를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비할 거냐? 예,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거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고생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달 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좋은 수익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호재 일정을 앞두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예민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투자자분들이 그 대응하는데 조금이나 좀 도움되고자 제가 유료 정보 일부 정보를 좀 오픈하면서 일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매 신호 타점들은 제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투자자분들의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특히 직장인분들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신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 호재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그거 넘어갈게요. 뭐 제가 또 리바이벌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또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HLB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시장입니다, 투자자분들. 시장이에요. 어, 우리 저 마트에 가서 장 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아니고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우리가 실제로 투자자분들 잘 이해하세요. 주식 종목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K200 지수. 우리 그 코스피 지수에서 상위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 그쵸? 요거를 파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고 파생시켜가지고 선물 시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쵸? 선물 시장에서 한 번 더 파생된 게 옵션 시장 아니에요. 이렇게 파생되면서 결국은 실제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거 1억 막 쉽게 얘기해서 이거 깡통 차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1억이라는 돈을 깡통 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단기 매매예요. 사고 팔고를 아주 수시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1억도 몇 개월 안에 깡통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파생된 과정에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 뭐 2억도 만들고 3억도 만들고 뭐 5억도 만들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깡통 찰 확률도 아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내가 아무리 단타 단기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1억을 깡통 차는 데는 소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제가 깡통 안 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한 2,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쪽으로 넘어가면요. 선물 옵션 이쪽 파생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달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옵션 시장은 더 심하죠,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시장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뿌리가 뭐예요? 원뿌리는 기준이 되는 것은 주식 시장이죠. 주식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주식의 우리 종목들을 일부 시총 대형주 가지고 분석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주식 종목 하나하나 안 보잖아요. 뭘 봐요? 시장을 보죠. 지금 옵션 시장 어떤지, 선물 시장은 어떤지를 봐야 이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코스피 200 지수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큰 시장들도 함께 보는 겁니다. 종목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세력들의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유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다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수, 시장 지수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제가 기준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주식 종목 하나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체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거꾸로 봐야 된다. 이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지수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코스피 200 지수, 뭐 또는 코스닥 150 지수, 또는 선물 옵션 시장의 흐름들을 투자하는 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 HTS도 마찬가지고 MTS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이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읽지 못하고 해석할 줄 모르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 데도 없다. 분명히 저거 숫자고 그림이고 무슨 한글 글자가 써져 있는데 내가 해석을 할 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요, 자 요거예요. 지금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투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차트 딱 보고, 그쵸?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00 지수 흐름을 보고요, 여기 이런 수급들을 보고 이거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콜옵션은 뭐고 풋옵션은 뭐고 여기 선물은 뭐고 얘네들 수급들 들어가고 나가고 이 흐름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한글이고 숫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이거 아무 의미 있나요? 아무 의미 없다. 네. 대신에 읽을 줄 알면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당장 투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투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HLB 중요해요. 그렇죠? HLB만 보면 되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HLB만 보면 다른 큰 것들을 놓쳐요. HLB 괜찮은데 했는데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막 밀려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HLB도 좀 위태로운데 까딱 잘못하면 같이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응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한지를 투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상위 종합으로 왔는데 이게 아니고 코스피 지수 볼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화살표 매수 신호는 유지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5일평이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됐다가 오늘 다시 0.3% 가량 하락하면서요, 지금 현재 5일평이 이탈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그냥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5일평, 12평, 22평이 뭉쳐놓고 이렇게 지수가 다시 한번 언더로, 그러니까 가격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림상으로는 뭐 좋은 그림은 아니죠. 요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수를 좀 간단하게 봤죠. 지수가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들 뭐야, 단기 추세들 좀 올라가는 듯 했더니 다시 꼬꾸라지네. 조금 이제 예민하게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장으로 저기 우리 그 시총 상위 주식들 한번 볼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종목들 위주로 볼 거예요. 쭉 한번 돌려보는 거야. 삼성전자 보세요. 나 삼성전자 뭐냐? 너 뭐 2%씩이나 빠지고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매도 신호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내려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추세가 벌써 이미
우리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추세가 여기는 5위평, 여기 12평, 20평 뭉쳐놓고 떨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우하향으로 완전히 또 꺾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쵸?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기둥이에요, 기둥.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으면 그래도 시장은 안전빵.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면 큰 파도가, 큰 흐름이 하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오늘도 뭐 약세. 근데 며칠 사이에 좀 반등 나오는 그림들이 좀 예뻤었는데 왜냐면 단기 바닥 좀 나오느냐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그동안 강했었던 LG엔솔이 오늘 이렇게 갭 상승 음봉으로 좀 전환됐다.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현대차도 이렇게 완전히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좀 꺾이는 모양새. 포스코홀딩스는 좀 쉬어가는 거. 최근에 그러니까 강했었던 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 쪽이 좀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전환하거나 요 정도고, 그동안에 약했었던 뭐 IT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쪽,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추세가 먼저 꺾여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약했었던 현대차도 먼저 추세가 꺾여 내려가죠.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투자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코스닥으로 올게요. 알테오제는 버티죠, 그렇죠? 네. 에코프로 BM 어제 강세 나오더니 오늘 이렇게 또 약세가 좀 강합니다. 마이너스 3%대. 에코프로 뭐 추세적으로 보면 아주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HLB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어려워요. 그 얘기나 HLB나 에코프로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네, HLB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서 고가놀이하고 있는 거고, 네, 에코프로 BM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평선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가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고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네, 시장에서 주도하는 이런 대형주들이 방향을 어떻게 틀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이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코스닥은 그나마라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방어를 하면서 그나마라도 좀 나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어때요? 조금 그림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래로 좀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HLB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호재 있죠. 네, 호재 있잖아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빠른 건 당장 이제 7일부터 주말에 7일부터 있는데, 자, 그에 앞서서 HLB가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주면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런데 추세가 꺾여 내려가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재료가 터지면 반감됩니다. 네, 그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꺾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소폭 떨어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추세가 꺾여 내려갔을 때 호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좀 반감된다. 네, 상한가 갈 거 상한가 못 가고 10% 오를 거 10% 못 가고 5%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추세가 떨어지는데 악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악재가 발생되면 그냥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상승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하락에서 악재 나오는 것과 그 같은 얘기예요. 그 맥락을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호재가 나와야 그만큼 프리미엄 가치가 높아서 상한가 안 갈 놈도 상한가 가게 되는 거고, 그쵸? 맨날 3% 5% 오른 놈이 막 급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반대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내려가다가 호재가 터지면 상승이 반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추세가 상승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악재가 발생되면요, 역시나 이것도 반감된다. 하지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올라가다가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조정이 나올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다가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추세 요거 돌아서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매매 타점을 노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어때요? 큰 틀에서는 박스고 작은 틀에서는 삼각 수렴이고, 이거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HLB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시장은 크게 급락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 HLB 입장에서는 호재가 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지금 무궁무진한 데다가 특히 대박 호재가 바로 FDA 서류 제출이잖아요. 이거 보안 서류 제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앞두고 이제 호재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시장이 막 폭락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어때요? HLB 버티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림상으로는. 네? 그림상으로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이 막 큰 폭으로 밀리고 막 떨어지고 이러면, 기억나시죠? 전에 저 HLB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직 추세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쵸? 62평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온 것 뿐입니다. 실시간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지금 오늘 국내 증시가 주춤주춤하고 약세인 것은 지금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0.3%가량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서 고점끼리 내려오는 이 추세대가 지금 N장 패턴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바라지 않잖아. 그러려면 얘는 여기 추세대를 안정적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위로 빨리 올라가지도 못하는 게 지금 최선도로 지금 횡보 정도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횡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거만 아니면 되잖아. 그렇죠? 요거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22평 생명사 한번 지켜냈죠? 아이고 나 살려 하고 지금 살려줬잖아요. 여기만 안 무너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 잡기 참 좋죠? 요런 것들을 투자자분들하고 함께 알려드리고 함께 매매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요. 저게 저렇게 떨어지면요, 우리 한국 증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의료 사태도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정국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지금 상황이 완전 개판이라 가지고 조금만 글로벌 증시가 문제가 생기면요, 한국 증시를 살 이유가 없어요. 쉽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외국인이다. 네? 내가 외국인 세력들이다. 기관이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계 아무개 기관인데 내가 자금을 가지고 우리 한국 증시를 좀 샀다 팔았다 비중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저놈의 나라는 맨날 저거 뭐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뭔가 합의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지지볶고 싸우고만 있고, 그쵸? 맨날 혼란만 가중시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맨날 저렇게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저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외부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한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도망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은 도망 안 나가요. 왜냐면 그 미국 증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틀에서는 추세가 꺾여 내려가면 한국 증시는 더 많이 빠지게끔 돼 있어요.
네, 더 많이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네, 미국 증시를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HLB가 물론 이제 개별적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웬만큼 밀려가지고는 HLB가 안 밀리긴 할 거예요. 잘 버틸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폭으로 막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이 나와버리면 HLB도 어쩔 수 없어요. 개파락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시총 상위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거야. 제가 왜 미리미리 말씀드릴까요? 중년 기로에 있으니까. 중년 지금 기로에 서 와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지금. 그쵸? 예. 요거 일수기법까지 마지막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5위평 돌파 여기서 이루어졌죠? 하루 이틀 3일 4일 맞아요? 네. 내일이면 5위평하고 딱 부딪히잖아. 터치하잖아. 그쵸? 오늘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꼬리 달면서 하는 거 오늘은 큰 문제 없어요. 오후장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오늘은 HLB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 여러분들.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추세 돌파 무너지고 돌파 지금 다시 무너지는 그림이라서 HLB가 오늘 당장보다는 내일입니다. 내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5위평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내일은 요렇게 예. 그리고 여기가 추세대 상단이잖아요. 그쵸? 내일 시작을 여기서 출발하든지 뭐 갭상승하든지 이거 빠져나갈 구멍 있나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이탈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내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갭 하락해서 지금 운봉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양봉 마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있을 9월 시작인 미국은 이제 9월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9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 투자자님들이 이것을 미리미리 우려해서 투자자님들이 미리 선제 대응하기보다는요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네,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돼요. 5위평 기준으로. 나머지 또 12평, 20평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이평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받아줬었던 가격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대략 한 7%, 8%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냅두기에는 좀 많이 아깝죠. 요거는 그냥 냅둬서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작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여기 떨어졌다가 그냥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떨어졌다가 그냥 더 낙폭을 키워버리면 투자자분들 멘탈 나가거든요. 네, 멘탈 나가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대응하면 뭐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대부분 뭐 본업에 바쁘시고 또 직장 다 다니시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고요. 우리 화살표 매매방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재가 있는데 그럼 호재는 반영 안 되느냐? 호재 분명히 반응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HLB가 그동안에도 그래 왔듯이 2차 전지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HLB는 잘 버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쪽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무너져서 꼬꾸라질 때 HLB가 거기에 대비해서 강세로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가 다 약세인데 HLB가 독보적으로 강세를 나올 수 있겠느냐.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 힘은 뭘로 표현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에너지, 신뢰,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이거 연기금 사는 거 중요하긴 한데, 사모펀드도 사들이는 거 중요한데, 이거 큰 의미 갖지 마시고요. 투자자분들은 HLB는 외국인 거예요. 외국인이 항상 컨트롤을 합니다. 외국인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팔면서 주가 떨구는 데는 뭔가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큰 틀에서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거고, 투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 그다음에 외국인의 이 매수 매도 이 동향들을 앞으로도 투자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HLB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오늘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내다 팔고 있고 그냥 주장창 이러고 있는데 미쳤다고 오늘 HLB 막 사들이고 막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사들일 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사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 떨어질 때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뭐 기준상으로는 뭐 급하게 우리가 막 매매해야 되고 이 상황은 아니니까, 대신에 내일부터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면 투자자분들 대응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일도 또 투자자분들 좋은 결과들 있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7일부터 그 페어마켓, 세계 페어마켓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HLB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말이기 때문에 좋은 호재 이슈들은 아마 이르면 다음 주 9일, 뭐 빠르면 뭐 저기 그 일요일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요일이나 또는 9일 월요일 정도에 좀 이슈가 부각되면서 HLB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시간상으로는 4, 5, 6일, 네, 3일간의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3일간의 시간 동안에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냥 치고 날릴지, 네,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